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일주일 여만에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이렇게 조정을 좀 세게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이제 가파르게 반등세 만들어주다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외생 변수긴 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류의 악재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 이제 탄핵 이슈가 이제 좀 터졌죠. 그 부분이 아마도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 빌미의 어떤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난 5월 말에도 그렇고 8월 초에도 그렇고 급락장세를 만나다 보니까 이 이슈가 또 이렇게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이제 시장을 완전히 텐트럼을 또 일으키는 어떤 이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들이 막판에 좀 더 나오면서 매물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마감부터 하면 코스피 시장은 오늘 1.3% 약세 마감했고요. 2,100포인트가 깨져서 2,0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차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각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좀 만들어졌었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장기 이평선, 예, 결국은 이제 240 이평선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어떤 이유가 빌미가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서 악재가 발생하면서 빌미로서 저항을 좀 만들었고요. 요 정도에서 이렇게 저항 그리고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겠죠. 야,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급락 형태보다는 점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따진다면 한 2,000포인트까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포인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박스권 형태의 연말 장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오늘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조정, 양시장 조정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피로도. 예, 거침없이 지금 계속 반등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상승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고 단기적으로 좀 이익이 생긴 어떤 투자들도 많이 생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 피로도에다가 또 이제 약간 불안한 수급이 있었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에 좀 이제 의존해가지고 수급 형태가 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연기금의 수급이 다소 좀 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다른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고 세 번째는 외생 변수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이슈인데요. 제가 볼 땐 이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걸 조정의 빌미로 삼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라인대 여기에서 저항받는 라인대를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으로 연말까지는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많이 밀렸습니다. 2.3% 밀려서 62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악재가 좀 내부적으로 큰 게 있었죠. 시가총액 2위를 형성했던 헬릭스미스라는 제약바이오 업체가 이제 임상 3상이 성공을 하지 못했죠. 결국은 실패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 못한 어떤 결과치를 발표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코스닥 시장의 2% 넘는 약세는 헬릭스미스 악재로 인한 부분보다는요. 대외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 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어떤 형태로 막판에도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은 시장이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빠졌다. 업종별로 보면 와 내가 가진 종목이 4% 5% 많이 빠진 건 6, 7% 빠진 종목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도
그 업종의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되고 저는 국내 시장에 미친 그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국내 어떤 이슈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발 이슈는 어느 정도 저는 계속 펀더멘털을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 가능한 어떤 악재가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요.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이제 역시 어제 이 트럼프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있었죠.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가 월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약간의 어떤 우려감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떤 소비 심리를 좀 개선시키지 못했던 그런 결과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무역 협상을 잘 풀어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이제 나스닥 지수도 지금 전고점 돌파점을 지금 앞두고서 음봉으로 좀 세게 밀렸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꺾이거나 이제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트럼프발 이슈 자체가 센티멘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국내 시장은 뭐 남북 경협주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지 좀 이슈적인 포인트에서 좀 약화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추세는 붕괴된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보면 오늘 1%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 가지고 추세가 붕괴되는 형태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정배열 형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중장기 이평선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기다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상승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을 장중에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이슈가 굉장히 좀 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나 요인이었다면 환율의 변동치, 그러니까 상당히 컸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승하긴 했지만 요 정도 수준의 어떤 변동성이라면 시장은 크게 위험을 이제 감지하거나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라인대를 좀 형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결국은 환율은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요인들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발 악재 그리고 지표 악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그냥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나 이제 지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만약에라도 터치를 하게 되면 또 뉴스에 크게 또 오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어떤 추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 리스크에 좀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뭐 크게 위험스러운 어떤 수준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오늘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670억의 이제 외국인 매도가 순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일평균 한 2천억 내외 정도의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부터 지금 30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연기금이 거의 한 2조 8,5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적은 200억 수준에 이제 좀 머물렀죠.
예, 여기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200억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까 오늘 매물을 다 받아주지 못하면서 나머지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약한 수급, 분산된 수급인 개인 수급에 의거해서 이제 지수가 지탱을 굳건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도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흥국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급속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뭐 경기 개선의 확실한 신호로서의 어떤 지표가 강력하게 반등한다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팩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제가 볼 때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500억 넘는 수준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막판까지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였고요.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어떤 추이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오늘 47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양쪽에서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순매도하는 그런 수급이었고요.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업종하고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고 또 이제 오늘 하락 종목이 한 1,800여 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손 FNG라는 시가총액 한 2천억 내외 되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보면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발병 환자 이제 신고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 단에 있어가지고 차익 매물이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또 장중에 튀고 이런 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수급이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딴 데서 수익을 낼 만한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테마나 섹터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양돈 업체,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돈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사료 업체들 그리고 닭고기 관련 대체하는 닭고기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고요. 우리손 FNG 같은 경우 오늘 근데 이제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리면 우리손 FNG도 지금 9,800만 주가 오늘 터졌습니다. 11% 상승했는데 하루에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가 한 바퀴 이상 다 돌아갔고 거래가 됐다는 거는 바닥권에서는 이제 매집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주가가 최근 어떤 대비해서 고공권에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 거는 우리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쪽 테마는 당일 거래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테마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있다는 거는 이 테마의 힘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할 만한 테마 수급들이 여기 이제 다 이탈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보인 그런 종목이고요. 한일사료 역시 사료 관련 주들 중에서 오늘 한일사료도 22%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역시나 유통 주식수 이상 이 종목은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만큼 오늘 물량을 정리를 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제 선도 세력이나 저가 매집한 어떤 세력들이.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어떤 구간대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당일 거래 한정, 리스크 관리 필요. 이렇게 좀 이 테마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이제 좀 강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OLED 장비 쪽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탕정 쪽에 LCD 라인을 이제 셧다운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 밀고 올라오고 공급 과잉이 격화되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LCD 쪽에서의 어떤 적자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LCD 쪽의 부문에서 이제 인원 감축도 이제 언론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LCD 라인을 셧다운 시키면 그건 곧바로 뭘로 커버하겠습니까? OLED 쪽 대형 OLED 사업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가 빠르면 연말
예, 내년 초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QD OLED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결국은 올해 연말 내년을 바라보면서 예, 수주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고요. 오늘 이제 AP 시스템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도 이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OLED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전옵스 쪽 중국 OLED 디스플레이 업체 쪽으로 1,400억대 수주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장이 좋았다면 제가 볼 때는 한 5% 이상은 분명히 상승 마감했을 텐데 장 상황 때문에 2% 마감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만 안정된다면 주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탑픽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힘스, 힘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역시나 이제 뭐 OLED 쪽에 이제 검사 장비 업체고요. 삼성 쪽에 이제 독점적인 어떤 이쪽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을 대비한 어떤 우리가 이제 업종들로 이제 좀 고민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주식 시장이 뭐 정말 강세장으로 완전 돌아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말에는 그 양도세 이슈도 있고요. MSCI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면 이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뚜렷한 어떤 수급의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를 대비한 어떤 업종들을 고민할 때 이 OLED 장비 쪽, 나중에는 이제 소재까지 열어두겠지만 일단은 장비 쪽은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면 이제 ICD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내는 이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조정받을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OLED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결국은 주가가 이제 상승 초입부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최악의 업종입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라는 대표적인 국내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하는 기업이 또 3상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투심이 이제 전반적으로 악화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주가도 좋지 않고 거의 뭐 52주 신저가 부근에 다 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3상 결론이 나오는 기업들, 이제 메지온 남았죠, 올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당연히 이제 결판 나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 그런 종목들 때문에 속절없이 빠진 그런 어떤 신약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 악재가 터졌는데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지난 8월 달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라젠 사태 같이 그때 막 엄청나게 10% 20% 빠지던 그런 어떤 사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악재에 이제 둔감해졌고 개별 악재로 이렇게 시장이 인식하는 거죠, 업종에서도. 그러니까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오는 형태를 보면 결국은 헬릭스미스,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기업의 악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분할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기술력이 있고 유망한 신약 기업이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저가 매수할 구간대다. 연말로 들수록 저는 그렇게 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전략을 짤 수 있는 방식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대폭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대표적인 이쪽 대장주도 오늘 5.7%. 최근에 이제 정배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5.7% 빠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이 상승폭을 좀 만들어줬다면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나, 예, 뭐 결국 이제 북한과 미국이 언제쯤 만난다, 어떤 내용으로 만난다, 구체적인 어떤 팩트가 나오기를 시장이나 이런 어떤 업종에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망에 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또 다른 어떤 뉴스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탄핵 악재 자체가 지금 북미 간의 어떤 이 우호적인 어떤 이런 어떤 관계 개선 흐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어떤 기사화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찌 됐든 결국은 밑에서 조정 별로 없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이제 지수가 상승 피로감이 굉장히 있었다 했는데 그걸 빌미로 좀 삼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남북 경협주들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예, 예,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인들의 해안 전략적으로 해서 오늘은 시장 리스크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지수를 이렇게 누르고 종목들을 이렇게 좀 약세로 만들었는데요. 지수 저항권이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업종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 지수 저항권에서 나올 수 있는, 예, 미국발 악재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 조정 흐름은 어떤 걸 찾아서라도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에 급속한 훼손을 주거나 아니면 이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서 이 우리가 지금 요 치고 올라온 이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깰 만한 포인트가 있었느냐? 예,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외생 변수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외적인 이 불확실성 때문에 탄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금 트렌드로 밀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간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거의 조정의 빌미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이슈가 약화되면서 회복되는 흐름으로 다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본다면 2000포인트 지지 라인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쪽, 그런 쪽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거나 정리를 지금부터는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5G 같은 섹터죠. 그런 쪽은 이제 연말에 양도세 관련된 물량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하고 연말을 대비해서는 올해 굉장히 안 좋았던 섹터나 이런 쪽 중에서 이제 내년에 개선 기대감, 센티든 펀더멘털이든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을 조금씩 저가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뭐 투자 전략에 대한 업종들을 자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복 기대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오늘 명인들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